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건강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하는 루카스TV로 찾아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쉬는 동안 건강 영상을 올릴 때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영어 강의 안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드디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분들이 또 물어보신 게 영어 강의 좋은데, 문법 강의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정복해서 내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영어 학습의 방법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강의 주제로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를 한 경험도 있고요. 토플, 탭스, 토익 모두 가르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사 시절, 학원에서 강사 시절에 학부형들이 매번 상담마다 물어보시는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으세요. 영어의 영역이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당신이 강사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소견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에 서툴러 가지고요. 되도록 편집 안 하고 제가 좀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말이 빠르더라도 다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에는 크게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풋 영역이고요. 하나는 아웃풋 영역입니다. 여러분 학교 수학 시간에 함수 배우셨죠? function. 뭔가에 기계를 넣으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겠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밑으로 배설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원리거든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인문학이지만 인문학과 과학, 자연과학, 문과, 이과는 그런 도적인, 공부적인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영어에도 감히 얘기하자면 인풋의 영역이 따로 있고요. 아웃풋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풋, 즉 배설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배설을 먼저 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영역을 먼저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 인풋의 영역은요, 바로 읽기와 듣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풋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내가 쌓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정보를 들어가게끔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딩과 리스닝이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고, 제가 만든 이 표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 인풋의 영역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listening comprehension이 있습니다. 자, 아웃풋의 영역은 writing 그리고 speak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옆에 단어 분법, 단어 문법, 발음 이거 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의 영역을 두 개씩 제가 나눠놨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자, 눈치채셨죠? 인풋에는 comprehension이 붙습니다. 자,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고, 아웃풋에는 comprehension이 붙지 않습니다. just writing and speaking이라고 적혀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익을 치시든 탭스를 치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어를 개발하고 영어 시험을 개발하는 수많은 석학들이나 원어민 교수들이 왜 여기 인풋의 영역에는 reading과 listening에는 comprehension을 붙여놓고 아웃풋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웃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writing과 speaking에는 comprehension이나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인풋, 즉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읽고 이해를 하든지 듣고 이해를 하든지 아웃풋을 내기 직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 understanding의 과정입니다. 그 understanding을 효과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것이 바로 comprehension입니다.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듣고 또는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웃풋, 즉 쓰거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인풋의 영역, 즉 comprehension 영역이 2가지죠. reading과 listening을 인풋 영역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인풋이 다 되면 바로 comprehension을 바탕으로 해서 output, 즉 reading을 했으면 writing을 해야 되겠죠. 읽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들었으니까 listening comprehension 들었으니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speaking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여기서 listening은 speaking밖에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reading은 오직 writing밖에 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reading을 하면 speaking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output은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표로 만들 때 그냥 편리상으로 reading은 writing하고 같이 엮어놨지만 listening은 speaking하고 엮어놨지만 통상적으로 input만 구분하시고요. output은 같이 묶으셔도 됩니다. 보십시오. 읽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읽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듣고 나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듣고 나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put의 영역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아웃풋의 영역을 이렇게 나눠놓고 인풋의 영역을 나누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옆으로 한번 보시죠. reading, writing 옆에 보시면 단어 문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reading하고 writing은 common area가 바로 있습니다. common area, 공통 분모가 바로 단어와 문법이 필요하다는 충분 조건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글로 적힌 글을 유튜브나 어디선가 글로 찾아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음을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단어를 아는지, 즉 단어, vocab가 있는지, 그리고 그 vocab을 바탕으로 한 것이 단어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퍼즐 조각으로 이어주는 법칙, 즉 문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벽돌에 비유하고요. 건물의 벽돌에 비유하고 문법을 철골 구조물,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없으면 벽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벽돌만 있어도 건물이 성립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충분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reading과 writing을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단어와 문법을 함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편차가 있고 각자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법은 각자가 공부하기 힘들고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법 강의를 하는 이유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밑으로 보십시오. listening comprehension과 speaking 영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단어와 문법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와 문법은 벽돌과 철골 구조물로서 이 모든 언어 영역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listening과 speaking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들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문법을 모르면 또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추가를 했네요. 뭐가 보이십니까? 발음, pronunciation이 들어가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문법 어디서 왔다고 제가 강의를 했던가요? 일본의 영문법이죠. 일본 사람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밑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일본의 언어에는 받침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그렇게 목을 맸던 것은 영문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의 수단, 효용성을 위해서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고요. 영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근대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신식 무기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부국 강병을 꾀하기 위해서 영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적힌 그 영어를 해석하는 것, 즉 해석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단어와 문법의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발음하는 법, intonation 이런 실상생활에서 conversation 한 그런 영어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으로 스며들었고 우리들은 그 영어를 배운 바탕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바탕에 의해서 우리는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동안에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문법 위주의 교육을 이렇게 편향되게 가르치고 배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영어 교육을 6년에서 10년 이상 해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 해 수십조 원씩 사교육으로 아직도 토스라든지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그런 스피킹 테스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아직도 학교를 졸업한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발음 교정, phonetics, 즉 음성학에 기초한 발음법입니다. 이것이 현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사는 여러 미주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물론 고지서가 날라오면 해석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런 건 눈대중으로 산 경력이 있으시면 눈대중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할 때에는
평상시에 쓰던 단어, 그런 대화 상황을 벗어난다면 또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문법과 함께 단어도 있어야 되겠지만 발음이 중요합니다. 왜? 언어는 왜 하는 거죠? delivery, 즉 전달에 있습니다. 언어는 전달의 방점이 찍혀야만 합니다. 언어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단계는 반드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expression, 즉 expression 어떻게 한다? expression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 적는 것. 두 번째,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글로 적으실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을 하실 일이 많습니까? 월등하게 말을 하실 일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룰입니다. 아메리카라고 발음하지 말고 아메리카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발음법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그 발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stening과 speaking에는 발음이라는 충분 조건이 동시에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듭니다. book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발음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발음을 이거를 그냥 book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읽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B-O-O-K. 이거 책이구나. 이미 이해하고 있고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writing 하는데도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reading하고 writing은 지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I read a book, I bought a book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친구분한테 나 이 책 읽었어, 나 이 책 샀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book이 아니라 book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발음을 모르고 book이라고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순간 대화의 단절이 오겠죠. 이것이 바로 delivery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100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어의 이 제대로 된 발음법을 몰라서 전달을 50%밖에 하지 못한다면 듣는 화자에게 있어서 당신의 당신의 전달은 고작 50점입니다. 그런데요. 100점만큼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겨우 51만 머리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51을 전부 다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딜리버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화자에게 있어서 51점 아니 100점짜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만큼 딜리버리가 중요합니다. 언어의 방점은 반드시 딜리버리, 전달에 있습니다. 이 전달이 풍부하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울수록 언어는 미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타 나라의 사람들과 이 미국에서 인종의 용광로라는 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언어 교환을 하면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풋의 영역을 공부하라. 인풋의 영역은 바로 reading과 listening이다. 둘 다 comprehension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단어와 문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listening과 reading의 또 차이점은 listening은 발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첫 번째, reading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영어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독서량입니다. 절대적인 압도적인 독서량이 필요합니다. 활자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영어로 적힌 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어를 외우시고 문법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어는 각자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는 구글에서 영어로 된 기사를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어 방법입니다. 첫 번째, reading. 읽으십시오. 읽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writing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웃풋을 벌써 해? 왜 라이팅부터 해? 리스닝도 있고 스피킹도 있는데 아닙니다. 방금 제가 단어와 문법만으로 가장 최소한의 충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바로 reading과 writing입니다. 인풋에는 reading이 있고 아웃풋에는 writing이 있습니다. 바로 writing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하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순서를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다른 걸 할 수 있다면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통합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래서 미드도 보고 하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번외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reading comprehension이 따라 들어오면 즉시 해야 될 게 writing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리든 맞든 일단 하루에 한 바닥이든 반 바닥이든 써서 어떤 사람에게 문법 교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법과 단어가 다듬어지고요. 내가 읽은 바를 바탕으로 읽고 머릿속에 들어간 그 해마에 저장된 내용을 즉시 내가 문법으로 풀어내서 작문을 할 때 내가 나중에 필기도구가 없어도 그리고 읽는 인풋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reading 다음에는 바로 writ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니까요. writing은 바로 즉시 문법 교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listening이 되겠네요. 자, listening과 speaking은 바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발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만들 영상이 바로 영어 발음 교정법입니다. 제가 왜 어떻게 우리나라 한글 표기, 우리 한글의 외국어 표기법에 의하면 America, 즉 미국이란 영어 단어가 아메리카라고 적히지만 왜 실상에 아메리카라고 미국에서는 아무도 발음하지 않는지 그 원리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가 아니죠. 아메리카가 정확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단순히 네가 혀를 꼬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깨닫게 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시 돌아오자면 listening comprehension은 그리고 speaking에는 발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화자도 알고 청중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말하는 당신이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없으면 청중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청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단어를 얘기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네? 실제는 당신이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발음법, 그 원어민은 실제적으로 다르게 발음했던 겁니다. 그러면 듣기 평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언어든 듣는 중간에 순간 벙찌게 됩니다. 한 박자 놓치죠. 그러면 이미 문장은 끝나고 없습니다. 이해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omprehension의 척도거든요. reading comprehension은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와 문법을 녹여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listening comprehension은 거기에 바탕에다가 원어민이 들려주는 영어 시험을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영어 시험이라면 원어민이 들려주는 다양한 언어를 이 단어를 스펠링에서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정확한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배웠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생활 언어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listening comprehen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listening 점수가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 많이 들은 그 발음을 최대한 모사를 해야 됩니다. 모사를 한다는 것, 즉 정확한 발음을 모방하고 똑같이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원리가 바로 미드를 보는 이유와 똑같이 상응합니다. 나중에 미드 강의 때, 강의 설명 때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스피킹, 최후의 영역입니다. 라이팅도 최후이긴 하지만 발음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표정과 익스프레션이 제대로 해야 되는 측면에서 스피킹이 최종의 영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듣고 이해하든 읽고 이해하든 어쨌든 comprehension이 되면 발음을 제대로 듣고 이 단어를 이해했으면 내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I wanna do something very importan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까지 여러분들은 I wanna do라는 각각의 발음을 익히셔야 되고요. 왜 I wanna do 하면서 잠깐 쉬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스트레스가 찍히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연음이 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다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원어민의 발음이 끝까지 들리지가 않으실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웃풋의 영역을 먼저 말을 하고 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배설을 먼저 하고 먹는다와 똑같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먼저 인풋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 발음을 익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발음을 모사해서 훈련한 다음에 스피킹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복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인풋의 영역에 리딩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가서 라이팅을 하고요. 세 번째 다시 인풋으로 넘어와서 리스닝 컴프레hension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킹 영역을 하시면 됩니다. 1, 2, 3, 4번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어적 배경, 백그라운드나 영어 공부에 대한 센스나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은 단어와 문법입니다. 단어는 각자 공부하시면 되지만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4개 영역 모두에게 평균되고 공통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어와 문법. 근데 단어는 각자 공부하는 거고 문법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문법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한번 1년 정도가 지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